안녕하세요. 오늘만 제가 세 번째로 동영상을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가 정세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우선 동영상을 올리지만 어떤 개인에 대한 사진은 제가 잘 안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려가지고선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는 이제 개인적인 옛날에 풀어졌던 건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자기 사주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공표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의를 받거나 뭐 하지 않으면 잘 안 올리려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여자 사주는 제가 좀 특별해가지고 좀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명리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을 개인 사주를 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엊그저께 강원도에서 뭐 이렇게 의사 하시는 분 오고 이렇게 길게 통화하면서 거기에 딸이거든요. 딸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주는 탐날 정도로 되게 재물이 많은 사주니까 그 딸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놀래더라고요.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썽 부리고 뭐 되게 좀 그렇고 하는데 사주가 그렇게 흘러가고 좋고 이렇게 돈이 많고 하느냐 이래서 그 아버지도 제가 사주 풀어준 거 쭉 얘기해서 두고 보시라고 거의 이 사주는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니까 딸을 잘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뭐 한쪽으로는 기분이 좀 좋았고 하면서도 좀 깜짝 놀랬죠. 그러니까는 지금이 이제 21살인데 작년 재작년에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또 공부를 좀 잘한 편이 아니었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반 4년제 대학교는 못 가고 뭐 이렇게 전문대 비슷한 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선 거기를 등록하지 말고 그냥 재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재수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공부에 본래 취미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 삼수하는데도 별로 신통치가 않더래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명리를 풀어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저는 딴 사람하고 특징 있는 게 뭐냐면은 인생은 길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길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반 인생을 딱 놓고선 그 사람 운명을 따져줘야지. 지금 학창 시절 때 공부 못 해가지고 막 헷갈리고 막 쥐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전부 다 인생 이렇게 얘기해봐야 이 사주 자체에서는 공부에 취미가 없고 그러니까 운행에서는 그렇게 흘리지가 않으면 쉽게 말하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다 해서 걔 인생이 완전히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예로 정주영이 같은 예를 들면요. 정주영이는 그야말로 그냥 뭐야 이렇게 외지에 나와가지고 지가 막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대그룹의 이게 창시자가 되게 큰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학창 시절 때 공부 못하게 해가지고 부모들이 애 끌고 다 이렇게 뭐 쥐잡듯이 이렇게 공부가 최고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못 사겠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르고 지냈을 때는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만 인생 전반적인 걸 딱 봤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이제 엊그저께 말한 아버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중에 이 딸이 본인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얘는 재물이 많고 장사수단이 좋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길게 봐야 되고 너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애를 잡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길게 나중에 하고 지금은 공부하고 담싸고 하니까 그래도 쉽게 말하자면은 4년제 대학 졸업증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올해 어느 그냥 등록금만 내도 갈 수 있는 대학에 가면 등록금 대주고 그냥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가 뭐 이제 29살 이후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19살 이렇게 돼도 노는 눈이에요. 지금 19세부터 이렇게 21세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노는 눈인데 29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29살 돼가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사주 자체로 봐서는 이 사주 자체에서는 30대 후반부터는 이게 거금이 오는 사주니까 이게 그리고 거금이 오고 50대 후반 돼서는 무게도 잡고 천의가 있어야 남을 도우면서 살고 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학창 시절 때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사지를 문의하면은 얘는 어떤 특성이 있고 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탁 보면 그냥 찍어버려요. 딱 보면 이 사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사는 애니까 공무원 시키십시오. 뭐 그다음에 뭐 대기업 주지원을 갈 겁니다. 얘는 선생할 겁니다. 뭐 얘는 장사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일찌감치 그게 판단돼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는 지금 이게 형제가 또 있고 하지만은 그 형제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아요. 제일 납니다. 이게 막내딸이라는데 제일 낫습니다. 낫거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시라 그랬어요. 놔두시라고. 그리고 지금은 세운상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운이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고 인생 길게 보십시오. 나중에 이 딸의 그 덕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 저기 근데 그거는 전반적인 경우 이렇게 인생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금 학창 시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태어나올 거면은 자라서 자기가 육체적으로 장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면은 엄마 품 안에서 키워주고 이렇게 이제 이끌어줘야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자기 먹을 거는 다 갖고 태어납니다. 다 먹고 그게 가질 건 자기가 먹고 살 거는 다 갖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다 태어납니다.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리의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꾸 말썽이 부러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참 짝수가 노릇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차라리 저한테 사주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의 인생을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은 53세까지 그냥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올해가 지금 4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에는 별로 재미가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53세 되면은 52세 되면은 되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독립해가지고 뭘 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승승장구 쭉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53세부터 운이 그렇게 확 풀린다 얘기하니까 지금 당장 답답하니까는 막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는 그건 잠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길게 볼 필요가 있고 실상은 그때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풀려나가면 제가 보는 견제는 상당히 재물도 많이 만지고 괜찮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무게도 잡고 이렇게 베풀며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이니까 본인 사주는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50대 초반 이후로 이렇게 몰려서 좋은 운이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마음 먹고선 지금을 대비하면서 인생 길게 보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내가 엊그저께 통화한 그 아버지한테 신신당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딸인데도 대학교도 못 가면 되게 말썽 부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나중에는 그 딸 덕을 많이 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제목은 준재벌 거부가 되는 여명사주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1999년 4월생이에요. 근데 이게 찾아보면 몇 달 며칠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신생에 관한 사이니까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올해가 이제 99년 21살이에요. 근데 재작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좀 전문대학교 이렇게 입학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왜 너는 자존심도 없냐 뭐 그런 대학 갈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부해가지고 뭐 재수하고 그게 올해는 삼수를 하는데 공부를 또 안 한답니다. 왜 안 했냐 이렇게 봤더니 지금이 이제 기해년 올해가 이제 작년에 무술년이면은 무술 이게 고등학교 졸업해서 무술년 2018년도 올해가 기해년이 아닙니까? 기해년 경자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2019년인데 2020년 그다음에 신축 이렇게 가는데 실상은 그 사주에서 이 사주 자체는 관생이 여기에 있지만은 이게 관인상생 해가지고서 뭐냐면 여기한테 오는 이제 화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면은 저기 오면서 이렇게 2018년 물술 기해 이렇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기 하는 운에 이게 그 경쟁이 심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운입니다. 신강한 사주에 다시 비교부로 오면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돈도 많고 되게 안 좋다 그래요. 이게 공복은 담싸고 가는 그런 식의 운이죠. 오히려 뭐냐면은 2017년도 정인년에 이제 그 인수가 오니까 이때 이제 합격하고 했으면 이때 대학교 갔어 했으면은 그냥 대학교 다니는 입장이 되죠. 그래서 내가 볼 때 2019년도 2020년 되면 이게 기회는 이렇게 돼가지고 더 노는 운입니다. 이게 특히 2020년대로 넘어가면 경자년 돼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장사 수익기를 무르게 가지고 노는 운입니다. 노는 운이에요. 노는 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대학교 그냥 그러니까 그 졸업장은 따야 되니까 아무 대학교 지금 원하는데 집어넣어 주시고 그냥 잘 놀게끔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렇게 잘 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원상에는 그렇게 파악을 했죠. 20대, 21살, 22살, 21살, 22살, 23살 요때는 잘 노는 거예요. 그냥 논다고 그냥 보면 그렇게 놔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뭐냐면 얘가 일찌감치 29살 되면은 자기 뭘 한다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주가 뭐였냐면 39살부터 오는 임신, 계유 이렇게 20년 대운에 완전히 장사 대운이 확 왔다는 거죠. 장사 재물은 확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 원국이 기묘, 무진, 무자, 정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천간에는 비견 겁재를 두고서 이게 정인이 딱 떠 있어요. 그러면서 지지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묘, 진, 그다음에 자, 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자지는 이렇게 합수가 돼가지고선 이게 다 뚝이죠. 이게 정사 이렇게 이게 큰 뚝 안에 이 수렁되는 재물을 이게 가둬놓고 있다는 게 깔고 누르고 앉아 있다 이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질 합수가 돼가지고선 그 재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형상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게 재성을 키우는데 이런 사주가 뭐냐 식상 재물이 오면은 상당히 장사재물을 거금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이게 이 사주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금성이 보이는 금성은 없지만은 39살부터 오는 임신 계유 대운할 때 이 완전 이게 금성해가지고 장사재물 확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상당히 재물을 많이 만져요. 그러다가 50대 후반 되면은 값을 이렇게 와가지고선 이렇게 다 평간운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그 사회적 입지를 딱 되면 고니 잡고 사는 사주예요. 일단 60대 초반에 한번 조금 이제 이게 진술 충개가지고 조금 변형되는 일이 있지만은 이거는 인생에 큰 변형이 온다는 거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는 항상 이것이 다 있어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변대가지고 가는데 그 이후로도 길게 자기 고뇌를 잡고 재물 만지면서 당당하게 사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이제 기묘, 무진, 무자, 정사 이렇게 되는데 그 사주 형국은 큰 뚝 안에 물 가둬놓고 이게 물이 재물이죠. 가둬놓고 있는 사주인데 대운에 이렇게 흐르고 12운성은 이렇게 흘러요. 목욕, 관대, 태, 걸러, 장성, 반환, 도화, 역마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신사는 이렇게 뽑아놓은 거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12운성은 이 사주의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어떤 흐름? 이 흐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먼저 신사는 어떤 형태로 되느냐 하는 이제 동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사주는 뭐냐면 이렇게 그 월지가 직업궁인데 이 관대로 있으면요 사회적 역할이 되게 당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당당하고 이 여명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저기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가정적인 게 좀 드뭅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준에서 이게 자수는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에 여기 보면 육수라고 하는데 되게 약아요. 되게 얕고 또 이 무자일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 남편 배우자를 끔찍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게 요거는 자수는 청가라고 계수죠. 이게 무게합이 돼가지고 이 그 배우자 남자건 여자건 그 부인이건 그다음에 남편이건 완전히 딱 이렇게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무자일주는 부부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그 자기가 잘 맞춥니다. 잘 맞추고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뭐냐 이게 자진 합수돼가지고 이 그 배우자 일지를 통해 가지고선 그 이제 월지 그러니까 시집가면 시댁이 되죠. 시댁에 쉽게 말해 자진 합수돼 가지고 든든하게 자기가 이게 받쳐주는 기반도 돼 있지만은 재물이 많다는 그 형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재물이 많은 집안에 시집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얘가 또 뭐냐면 이게 도화가 있고 이게 홍염이 있어요. 도화가 홍염이 있고 이거 자진합수되면 이게 현록이 됩니다. 이런 사주들은 시집가면 시댁에 상당히 잘합니다. 예, 이런 사주가요. 시댁에 상당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도 이렇게 알게 잘하는데 남편이 기본적으로 꾸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거기서 뭐 했냐면은 이게 있어요. 이게 월지가 도화이고 홍영이면 되게 좀 화사하고 여염스러운 게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할 거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천이는 보통 의사나 약사나 뭐 한의사 이런 거를 이게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자진 합수돼가지고 큰 재물을 만지고 하는 적인데 거의 의사 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남편한테 이렇게 그 순정하면서 거금을 만지면서 가는 그런 식의 사주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두 번째는 이 자수가 도화일 경우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화사스럽고 유흥업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자기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누구 같이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천인생을 해가지고 남편은 의사 쪽에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그 재물도 많이 만지지만 거기서 얻는 재물 가지고서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물장사 쪽이에요. 물장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식당도 물장사하고 그다음에 유흥업도 물장사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선 자기가 거금을 만지는 사주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주는 이렇게 해가지고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남편이 꾸준하게 벌어준 돈 가지고선 자기는 나름대로 그냥 물장사 쪽에 식당이면 식당 아니면은 저기 뭐 카페만 카페 아니면은 뭐 그 유흥업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금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지는 사주입니다.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이게 천간에 비건 겁재가 강하게 떠 있고 인수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이런 사주들은 이게 뭐냐면은 적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정관이 돼가지고 나이 많은 남자를 감춰놓은 것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자진합수 돼가지고선 결론적으로는 적이에요. 이렇게 나이 많고 괜찮은 남자를 딱 두고 이렇게 사는다는 그런 식의 해석이 있는데 사회적 입장에서는 이 관대가 있고 하면은 자기가 사회적 역할은 되게 당당하게 하지만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비견겁제가 천간에 투관돼 있으면은 이렇게 남자한테 이렇게 남자를 좀 저기하는 게 있어요. 좀 무시하는 거는 있고 좀 그래. 이게 쉽게 말하면 자매강강이라고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가지고선 남자가 자꾸 저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게 자진합수 이렇게 일찍이 자진합수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좀 나이 많고 당당한 남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이나 이런 데서는 남자를 좀 무시하면서 살고 이제 그런 식의 적이 있고
또 자기 친구나 동료를 여기면 협력기신이 있고 비견겁제가 투과되어 있으면 상당히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옹고지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노력하고 그런 식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남자를 조금 무시하고 하지만은 자기의 똑바른 남편은 꼭 잡고 있으면서 거금을 활용해가지고 남편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이나 장사해가지고 30대 후반 사람들은 거금을 만드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주들은 이게 큰 뚝에 물을 이렇게 호수처럼 가둬놓고 하는 그 형상이 되면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돈을 세지가 않고 자기가 쫙 단줄이해서 꼭 이렇게 잡고 있다는 그런 형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커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이게 지는 시기면은 저기가 돼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재물고가 돼 버려요. 수고해가지고 재물고가 돼가지고서 거금을 이렇게 가둔다는 데 가지고서 이런 사주는 이제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부자 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월지에 반한살이 있으면요, 요런 식의 사주는 일찍 사회를 진출하는데 남부럽게 남에게 부럽다 할 정도로 좋은 쪽으로 다 이렇게 적이 돼요. 이렇게 진출하고선 남한테 야 너 직장 잘 잡았다, 너 이렇게 뭐 처음부터 이제 사회적으로 잘 진출해 좋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가 뭐냐면 요게 좀 알뜰한 게 있어요. 반한기신이라는 것이 현실을 만들 거고 상당히 현실하니까 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알뜰한 것이 이렇게 반한기신은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저기가 있죠. 집안에 대해서나 자기 남편한테는 좀 알뜰히 모시려고 하는 기질이 이게 반한기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 사주가 이렇게 전반전 이렇게 흘렀는데 말년에는 이 걸럭기신이 있어가지고선 자기 유업이나 그거를 자식한테도 넘겨주고서 이 50대 후반 이후에는 넉넉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가지고 말년에는 자식하고 떨어져 살거나 말년에는 자기가 외국 나가서 살 가능성도 높죠.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이귀신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년에는 유독하게 살면서 이게 천이귀신 있는 사람은 말년에 이렇게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남을 좀 도와주면서 한다고 그런 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오행구성을 이렇게 지금까지 전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오행구성을 딱 그렇게 하면은 이 사주가 이제 토성 위주로 해가지고 관성, 인수, 식상, 재성 이렇게 해가지고 1, 2, 4 이렇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성이 2개 있고 이게 토성이 요거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여기 3이네 3. 있는데 이게 자진 합수돼가지고선 수성으로 변하죠. 이 사주의 이게 맹점이 뭐냐면은 금성이 없어요. 금성은 요게 이렇게 무경병해가지고 이 사화 속에 경금이 붙어있는데 좀 약하죠. 그러니까 장사기질 적인데 이 사주는 뭐냐면 일찌감치 이 장사 29살 때부터 일찌감치 이게 장사기질을 발휘하면서 오게끔 돼 있어요. 거기다가 30대 후반 39살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식상하고 재성이 그냥 땅땅하게 와요. 그래가지고 장사점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식재가 신강한 사주에 식재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거금 장사점을 거금이 온다고 하는 이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는 육수라이로 자진 합되고 자면은 상인데 은근히 얘가 뭐냐면은 이렇게 남편이나 이게 본래 무자일지는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고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자진 합되면 집안이 괜찮은 집에 시집 간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묘하고 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 성향이 되는데 집안에 들어가서는 남편하고는 약간 신경 쓰고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발생합니다. 이 사주에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신강화죠. 이게 진토가 급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 신강화죠. 신강화가 이게 진토시 을개무해지고 무토고 천간에 얼간에 직접 투간에 이렇게 무돼 있는 비견격입니다. 비견겁제가 되게 강하고 이게 비견겁제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겉으로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사주는 뭐냐면 이게 정관이 여기도 있지만은 이 재성이 이게 많고 하니까
일단은 저기야 이 관성은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본래 용신을 잡는 거는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관성이나 재성이나 이거를 잡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 때는 신강하기 때문에 천간에는 인수하고 비겁만 투관해가지고 자기 용신 역할을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이용하거나 남과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벌어가지고 딱 이렇게 가둔다고 하는 식의 형상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가지고서 이 이제 용신은 그 길신 테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은 천간에 투관돼가지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으면서 안 그런 것이 있는데 이 길신 테러라 해가지고 이 자수만큼은 재성만큼은 지지해준 것도 용신을 잡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친구들이나 동료를 이용해가지고선 자기의 재물을 가둬놓고 이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요거는 이제 자수 정제를 이 사주에 이렇게 저기를 잡아도 돼요. 용신을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용신의 원칙은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관성이나 재성이나 이런 걸 잡는 게 원칙인데 그것이 없을 때는 지지에 재성을 잡아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신경은 비교과 욕정제사주라. 그러니까 용신은 이 자수가 용신이 돼요. 그 자수는 자진 합수돼가지고선 든든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재물을 가져놓고 산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 특징은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30대 후반이 50대 후반까지 장사 재물이 크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웬만해가지고 돈을 확 착수는 게 아니라 가둬놓는 사주예요. 가져가지고 계속 재산을 불리는 사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견지에서는 50대 중후반 이쯤 되면요 상당히 큰 재물을 만져요. 이 거금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저기죠. 결정적으로 장자 재물이 가장 크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요 신자진 해가지고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이나 장자 재물 확 끌어당겨가지고 큰 재물을 만지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 딸만큼은 공부 못한다 구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고 잘해주세요. 그랬어요. 잘해주세요. 인생은 긴 거고 나 같은 이런 식의 전반적인 인생을 길게 해서 얘기해주고 하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 이게 확실하게 그런 식의 사주니까 그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여기서 거듭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 인생이라는 거는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제가 올해 65인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이렇게 살고 하는데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저 같은 멘토가 있어가지고선 인생을 가이드했으면은요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떠한 귀인을 만나는 것도 그 사주에는 나타나요. 근데 제가 살아온 거지 나는 혼자 공부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다음에 명리 이렇게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서 내 인생을 명리틀에 집어넣으면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의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인정하면은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학창 시절 때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하면 도대체 얘는 이 다음에 뭐가 될 거야 같다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사지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확히 찝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